이제 문제 해결편 첫 번째 질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어를 세계 공용어로 등재하는 날이라고 질문해 주셨는데요. 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번에도 애정물 채택됐었는데 이번에도 과연 채택될지 기대됩니다. 채택되셨어요. 저는 투부정사랑 전치사 투가 헷갈려도 너무 헷갈려요. 라고 이제 하시는데 시험장에서 너무 이렇게 빨리 확 풀고 나면 이제 맞는지 모르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요. 한마디로 이 얘기죠. 투가 뭐냐? 투부정사의 투도 있고 전치사의 투도 있잖아요. 그죠? 그럼 무슨 얘기냐면 토익시험에 투가 나오고 빈칸 나오면 투부정사라면 동사 원형이 정답되는 것이고 투가 만약 전치사라면 뒤에는 뭐가 정답? 그렇죠. 명사나 동명사가 정답이 되는 것인데 중요한 건 이 투가 뭔지 내가 어떻게 하냐. 시험에 투 그다음에 탁 나면 뭔지 어떻게 되냐 라고 지금 질문하시는 거잖아요. 아주 수많은 학생분들이 눈을 반짝반짝하면서 손을 들고 질문을 제기하고요. 그리고 제 대답은 아주 허무합니다. 간단해요. 제가 뭐라고 할 건지 벌써 감을 잡으셨죠? 어떤 분들은 뭐 해야 된다? 외워야 한다 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좀 더 이렇게 뭔가 이렇게 여러분 눈이 더 번뜩할 수 있는 대답을 드리고 싶은데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면 투가 전치사 할 때 무슨 뜻이에요? 뭐에게, 그죠? 뭐에, 뭐로 이거잖아요. 방향을 나타내는지 아니면 뭐뭐로, 뭐뭐에게니까 그렇게 에게로라고 해석되는 경우는 전치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물어볼게요. 토익시험에 be committed to 다음에 빈칸 나오잖아요. 너무 뻔하잖아요. 그 정답 뭐예요? 동사 원형이 아니면 ing야? 우리 외우지 않아요? 동명사 수거 표현에서 정말 대표적으로 be committed to ing라고 외우잖아요. 두가 전치사라고. 근데 사실 be committed는 뜻이 뭐예요? 어디에 헌신하다기 때문에 이때 투가 에라고 해석되니까 이 전치사다라고 보고 뒤에 동명사를 정답을 하는 것도 사실 나쁘진 않거든요. 그러나 투가 엔지 뭔지 해석이 애매한 경우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것 말고 나머지 관련된 수거는 어떻게 된대? 암기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린 거. 역시 그러면 여러분이 가져야 할 자료는 뭐가 되겠어요? 시험에 나오는 투 다음에 빈칸 나왔을 때 동사원형이냐 아니면 명사냐가 자 이렇게 출제가 되는 수거 표현이 정리가 돼가지고 그 정리를 해주고 외워주면 되는 거겠죠?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제가 두 개만 딱 물어볼 테니까 대답을 잘할 수 있는지 볼게요. be subject to. 이 to는 뭐야? 모르겠다고? 그럼 공부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때 to는 전치사예요. be subject to의 의미도 알고 계세요? 또 하나 더 물어볼게요. 아주 쉬운 건데 이거 모르면 진짜 이건 안 되는 거예요. be likely to. 뒤는 뭐가 나와요? 동사 원형이라고 바로 얘기할 수 있죠? 그래요.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그러면 질문 해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해결편 가보겠습니다. 히8903님께서 히 씨가 아니실까 생각해 보는데요. 질문해 주셨는데 선생님 예상 강의에서 뒤에 목적어 유무로 수동, 능동 구별해서 푸시잖아요. 그렇죠. 토익 보통 이렇게 많이 풀리니까. 그래서 어쨌든 자동사는 수동태가 안 된다 라고 알고 있었는데 방금 문제집에서 자동사인데 수동태가 되는 경우를 발견했습니다. 이게 어찌 되면서 이렇게 그래요. 뭔가 공부를 하다 보면은 영어에 규칙이 있고 규칙이 10개면 예외도 10개인 것 같고 너무 괴롭고 막 이러실 텐데 사실 예외는 볼 거 없고요. 많지도 않고요. 그 다음에 자동사는 무조건 수동태가 안 되는 것도 맞는데 그러면 얘는 뭘까요?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분이 얘기를 하셨는데 설명에서는 전치사를 수반하여 목적어를 취하는 경우 하나의 타동사구로 간주되어 선택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저도 어려워서 이해가 되지 않는군요. 자, 그래서 여러분 뭔가 설명을 좀 이렇게 다가오게 해야 될 때 너무 문제집이 딱딱하잖아요. 그죠? 저도 좀 동의합니다. 자, 설명이 되게 얘기를 해볼게요.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동사 중에 뭐가 있냐면 deal 이런 단어가 있어요. D-E-A-L 하면 생각나는 게 어떤 단어가 있어요? 그렇죠. 처리하다, 해결하다라는 deal with가 생각나시죠? 자동사가 제가 뭐라 그랬냐면 쉽게 얘기해서 자동사는 살펴보면은 두 가지 경우가 있어. 이렇게 두 가지 경우가 있어. 어떤 경우가 있어? 제가 뭐라 그랬어요? 어떤 동사는 해석 자체가 아예 뒤에 목적어가 안 와도 될 것 같은 게 있어. 예를 들어서 sleep 같은 경우예요. 자는 거잖아요. 나는 뭐를 자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잠을 자는 거지. 그냥 자다. I sleep 하면 되죠. 그래요. 이런 애는 목적어가 아예 필요 없는데 의미적으로. 근데 deal 같은 경우는 뭔가를 다루다 해결하다니까 뭔가를 이라는 목적어가 와야 될 것 같잖아요. 그죠?
그런데 did은 혼자서는 목적으로 못 가져요. 뭐가 와야지? with가 와야지만 목적으로 가진단 말이에요. 제가 뭐라 그랬냐면 혼자 힘으로 목적으로 못 가지면 무조건 자동사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좀 전에 얘기했던 sleep도 자동사고 kneel,도 자동사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둘의 차이는 뭐냐면 sleep은 아예 목적어가 올 필요가 없지만 did은 뒤에 with가 오면 목적어가 올 수 있다라는 거니까 잘 봐요. deal은 자동사지만 뒤에 with를 붙여버리면 deal with는 함께 뭐가 되는 거예요? 타동사가 되는 거예요. 왜? 목적어를 가질 수 있게 되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deal 지 혼자는 수동태로 못 바뀌겠지. 그러나 deal with는 타동사가 돼버리니까 함께 수동태로 바뀌어서 be dealt with 이렇게 쓰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 말이에요. 아 그렇구나 라고 쉽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세 번째 문제 해결편 시작합니다. 재현쌤 사랑합니다. 그래요. 함다 받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9월 토익 파트 5, 6 문제 중에서 blank 다음에 매뉴얼 어쩌고저쩌고 나와가지고 보기가 throughout, onto, over 이런 게 있었는데 정답이 throughout인데 왜 그런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셨어요. 이러면서 뭐라 했냐면 throughout이 전치사를 쓰일 때 뒤에는 장소나 시간의 명사가 나와야 되는 걸로 알고 사전도 그렇게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over를 선택했는데 왜 throughout이 답이냐라고 얘기하셨어요. 자, 근데 토익이 throughout 진짜 좋아하거든요. 솔직히 되게 많이 해요. 그래서 제가 이 재현쌤 사랑합니다라고 하신 분이 과연 저를 정말 사랑하시는지 그래서 예상 문제를 다 풀어봤는지를 좀 개인적으로 물어보고 싶은데 다 풀어보셨어요? 거기서 풀어봤었는데 우리 이런 포인트를 제가 뭐라 그랬어요? throughout이 장소 앞에 온다고 얘기를 했었을 때 그 장소가 우리가 직접 걸어서 갈 수 있는 장소 있잖아요. 뭐 공장 이런 거, 뭐 공장 곳곳에, 회사 곳곳에 라고도 출제가 되지만 그 장소가 걸어서 갈 수 있는 장소 말고 책도 출제가 된 적이 있다 그랬어요. 책 곳곳에 사파가 들어있어. 할 수 있잖아요. 영화도 여러분 장소라고 할 수 있어요. 영화 곳곳에 보영이가 나와서 기다려 한단 말이에요. 지금 제 말 이해하시면 공부를 안 하고 있는 겁니다. 늑대 소년을 봤다는 얘기인데 여러분 어쨌든 이건 중요한 얘기 아니겠고요. 다시요. 영화 앞에도 빈칸 나와서 아니면 책 앞에도 빈칸 나와서 매뉴얼 앞에도 빈칸 나와서 장소잖아요. 매뉴얼에라고 말이 가능하죠. 영화에서 말이 가능하죠. 에라 말을 붙여서 할 수 있으면 장소가 될 수 있다라고 보시고 그래서 throughout 이하에 충분히 그런 단어들이 올 수 있다라고 정리를 해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시죠? 그래요. 좋습니다. 자, 네 번째 문제 해결편 들어갑니다. 50-50. 무슨 말일까요? 5대5. 자, 선생님이 안녕하세요. 졸업을 앞두고 토익을 공부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문제를 풀다가 lasting impression이라는 것을 발견했는데요. 지속되는 인상이니까 그러면 lasting이 아니라 lasted impression이 아닐까요? 라고 얘기하셨는데 자, 사실 이 질문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벌써 속으로 그건 그거잖아 이건데 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 분들이 계시죠? 정리를 되게 잘 하신 거고요. 뭡니까? 해석적으로는 되는 같아서 PP를 쓰고 싶지만 무조건 PP가 안 되고 ING밖에 안 되는 경우가 어떤 경우였어요? 그렇죠? 자동사일 때 영어의 자동사는 무조건 어떤 형태로? ING 형태만 형용사로 쓸 수 있더라. 그래서 last란 동사 자체가 사실은 뜻이 지속시키다가 아니라 지속되다이기 때문에 지속되는 lasting으로 쓴다고 얘기를 했었고요. 이렇게 의미로 기억하기 힘들다면 토익에 나오는 자동사를 정리해 주세요 라고 했었죠. 그래서 lasting 되는 겁니다. 왜? 자동사여서. 자, 마지막 문제 해결편 질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름이 좀 이렇게 시적이에요. 난 타임라인이 그려지지 않는가. 이렇게. 그래요. 왜 타임라인? 타임라인이라는 것은 아마 시제 현재, 과거, 미래 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시제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학생입니다. 과거와 현재 완료가 자꾸 헷갈려서 문제다라고 하시면서 보통 저는 해석을 해서 문제를 풀고 있는데 단순한 과거하고 현재 완료를 암시하는 표현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막 yesterday ago 이런 것들. 근데 이것만 보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기가 불안해서요. 뭔가 빠르고 정확하게 구별할 수 있는 방법 알려주세요. 저도 상당히 좋아하는 단어입니다. 빠르고 정확하게. 자, 그래서
빠르고 정확하게 문제를 풀기 위해서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푸는 거 맞아요. Yesterday, ago. 확실하게 과거를 나타내는 과거 시점 표현이 있으면 무조건 과거 시제만 정답으로 하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토익에 보통 과거 정답일 때도 딱딱 정해져 있어요. 지금 제가 이걸 다 여러 번 하면서 칠판을 이렇게, 지금 여기 칠판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뭘 쓰면 물어내야 되니까 쓸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예상 강의를 하면서 칠판에 제가 많이 썼었는데요. 정확하게 과거 시점 표현들 나와 있는 거 말고 또 뭐 before, after 나와가지고 한쪽이 과거면 나머지도 과거, 이런 거 기억하시죠? 그죠? 그래요. 그래서 시험에 답이 되는 요지가 딱딱 있는 거고요. 정확하게 과거 시점 표현이 나오면 과거가 정답이다. 그거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현재 완료는 역시 마찬가지로 현재 완료가 정답이 되는 경우도 정해져 있는데, 그런데 현재 완료가 어떤 어울리는 표현들 말고 요즘에 해석상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 쭉 해왔다라는 말을 표현할 때는 현재 완료가 정답이 되는 식으로 출제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고민하지 마시고요. 하지 마시고, 이렇게 어려울 것이 없어요. 다시요. 정리할게요. 과거 시점 표현이 확실하게 나오면 과거밖에 정답이 안 돼요. 그죠? 현재 완료가 특히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 해왔다라는 걸 나타내는 표현들, 어떤 표현들, 뭐 지난 뭐뭐 동안이라든지 아니면 since라든지 이런 단서를 찾아서 어울리는 단서를 보시고 현재 완료로 정답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1월달 애정물 문제 해결 끝냈습니다. 여러분, 뭔가 으스스하고 낙엽도 거의 다 떨어지고 온통 회색으로 변하는 이 추운 계절, 바로 여러분이 집안에서 혹은 도서관에 딱 박혀서 공부만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계절이 돌아왔어요. 최고의 계절이에요. 딴 거 할 거 없어요. 너무 춥잖아요. 공부만 하셔서, 토익만 하셔서 빨리 11월에 아니면 12월에 토익을 끝나기를 바라면서 저는 또 바로 12월 예상 문제 해설 강의로 뵙겠습니다.